반갑습니다. 불과 한 2년, 3년 전에도 저 선수였습니다. 외년 선수였고, 내가 한 14년 정도 이제 선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선생 오래 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오늘 얘기 드릴 것은 스포츠 심리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좋았으면 제 강의가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포츠 심리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제가 상담을 했던 선수 중에도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뭐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중고등학교 선수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스포츠 심리 상담을 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죠?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사이클을 타면서 이제 스포츠 심리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저도 생각이 사이클 선수만 심리 상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골프 못 치거든. 근데 지금 골프 상담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심사하는 훈련 중입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하거든요. 멘탈 트레이닝. 멘탈을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체력 훈련을 시키듯이 우리 심리도 트레이닝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릴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지도자님들, 우리 그 선수들이 시합 나갈 때 자신감 있게 하라고 하잖아요. 네. 떨지 말고 해라. 근데 훈련할 때 불안 극복에 대해서 가르쳤습니까? 훈련을 안 했죠, 분명히. 자신감에 대해서 훈련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는 걸 제가 얘기 드릴게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사이클 선수 출신입니다. 근데 골프, 그 다음에 뭐 핀수영,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포츠단에 제가 이제 입점을 해서 거기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옵니다. 축구, 야구 다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지금 현역에서 제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분들께서도 아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회가 돼가지고 앞으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실제로 우리가 심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앞으로 하게 될 어떤 수행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미리 생각을 하면 실전에 가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심상했던 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게 내가 의식 안 해도 내 무의식 속에 그게 딱 심어지가 있어요. 그 상황이 되면 바로 튀어나오도록 하는 게 심상이에요. 현역에 계시면서 혹시 멘탈 트레이너에 관심이 있고 우리 팀에 혹시 특강을 해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는 혹시 지도자님 계십니까? 아마도 지금까지는 코치님이나 감독님들이 아마 이 역할까지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와서 심리 상담을 하면 내가 부족해서 상담사를 채용을 했나라는 어떤 주의 시선도 아마 약간은 의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현역에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인식을 좀 바꿔주는 어떤 강의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충분히 오늘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멘탈 트레이너가 왜 필요하냐? 먼저 스포츠 심리 상담사 멘탈 트레이너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죠. 앞에 그림 보시면 당구공에 어디에 시선이 가는 문제 갑니까? 아마 흰 당구공에 한 개 빠져 있잖아요.
그 당국이 아마 시선이 가장 먼저 갈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자이가닉 효과라고 하거든요. 자이가닉 효과를 발견했던 어떤 학자는 웨이터, 식당에 가면 웨이터가 있잖아요.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면 그걸 머릿속에 잘 기억해요. 저 역시도 예전에 장사를 했거든요. 서빙을 보면서 주문을 받으면 세 테이블, 네 테이블 다 기억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문이 나가고 나면 그걸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실수했거나 실패했던 기억을 더 잘 기억하게 된다. 그게 왜 그러냐? 그건 우리가 이제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터득한 겁니다. 뭐냐면 본능, 그 다음에 우리가 원식의 어떤 욕구가 있어요. 근데 원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의 실수는 바로 죽음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한 심리 구조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스포츠상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100번 잘하고 한 번 실수하면 그 한 번의 실수가 머릿속에 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만 되면 그 실수가 먼저 딱 떠올라서 그 상황하고 그 실수가 연결이 딱 되는 거죠. 평상시 훈련할 때는 그게 안 나와요. 훈련할 때는 잘하는 선수가 시합만 나가면 실수하고 예전에 실수했던 걸 그대로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기감의 효과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것은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뭐 관심이 간다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쪽 부분에 관심이 간다는 원이 두 개 있는데 대다수가 이쪽에 관심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간혹 이쪽에 있다면 아마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운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많죠. 실제로 이제 내려서 좀 맞추고 싶은 어떤 욕구도 있잖아요. 대부분 관심이 간다는 겁니다. 첫사랑. 제가 어제 사격 선수를 상담했는데 첫사랑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첫사랑이 있다고 막 웃더라고요. 예. 첫사랑. 첫사랑도 남자들 못 있잖아요. 그게 미완성이라서 그래요. 예전에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포츠상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걸 초킹이라 초킹. 이종격투기의 초크 기술 있죠. 숨을 못 쉬게 하는 거. 심리적으로 숨을 못 쉬게 하는 걸 우리 초킹이라고 하거든요. 연습 때는 잘하는 선수가 시합만 나가면 긴장이 돼서 제 실력을 발휘 못한다. 연습 때는 잘해요. 이걸 우리 초킹이라고 하는데 이 초킹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연습 때 잘하는 선수는 분명히 시합 때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선수 연습 때 잘하는데 시합 때 못하는 선수는 시합 때 못하는 그 실력을 자기 실력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시합 때마다 못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그걸 고쳐줘야죠. 누가? 지도자님이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 왜 초킹이 발생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초킹은 실력이 없는 선수한테는 절대 안 나타나요. 원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연습 때 잘하는 선수가 시합 때 못한다. 그건 초킹이에요. 탈구주 어딘가 뉴스 보니까 그나마 실력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그 탈구주가 실력, 그러니까 기술이나 어떤 체력이 약해서 실력이 떨어진 건 절대 아닐 겁니다. 물론 영향이 약간 미치겠지만 주요한 원인은 심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스캔들로 인한 주위의 어떤 압박, 그 불륜의 압박, 이런 걸 못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합할 때 골프만 쳐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그런 압박감, 내가 꼭 우승해서 이걸 만회해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시합이 망가지는 거죠. 초킹이 왜 발생할까요? 연습 때 잘하는데 왜 시합 때 못할까요? 우리 긴장 맞죠? 연습 때는 긴장이 별로 안 돼요. 왜? 주위에 뭐 다 아는 애들이고 친구들이고 뭐 코치님이고 한데 시합 나가면 스카우트도 있을 수 있고 맞죠? 부모님들 다른 상대편 선수들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긴장을 바짝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못한다. 네, 긴장.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산만. 네? 산만.
상반, 산만. 주위 3만. 예. 뭐, 카메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응원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시선이 막 가는 거죠. 주위 3만. 긴장.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장에서 선수들이 왜 제 실력을 발휘 못할까요? 답은 다 나왔습니다. 먼저 주위 3만입니다. 압박감을 못 이겨내고 꼭 이겨야 되는데, 이번에 우승해야지 스카우트가 되는데, 좋은 대학에 가는데, 아니면 뭐 초등학생들이면 좋은 중학교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압박감. 그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어떤 주위 3만이 수행을 마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합만 나가면 자기 수행을 모니터해요. 연습 때는 그냥 잘 수행 잘하는데 시합만 나가면 자기 자세에 분석을 하는 거죠. 팔이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수행이 망가진다. 시합 때는 그야말로 즐겨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시합을 해야 됩니다. 시합 때 이렇게 지도하면 안 됩니다. 연습 때 그냥 하듯이 편안하게 해 라고 하는 게 최고입니다. 특히 또 시합 때 우리 지도자님 중에는 선수를 야단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선수는 더 멘붕이 옵니다. 절대 야단치면 안 됩니다. 칭찬해야 돼요. 못하더라고요. 네. 크게 두 가지 원인, 주의 산만, 비조절 자동가제라고 자기 행동을 모니터하는 두 개 때문에 초킹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초킹이 발생하면 문제점이 뭘까요? 몸이 굳어버려요. 예, 몸이 굳어버린다. 이걸 이제 이론을 빗대서 말하면 굵은 싱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수축이 일어나요. 원래는 이렇게 할 때는 이두근만 수축이 일어나야 되는데 긴장을 하게 되면 양쪽 근육, 뒤쪽 근육도 같이 수축해서 뻣뻣해지는 거예요. 몸이. 예. 그렇게 하니까 재기량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특히 골프나 사격, 양궁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 직격타예요. 긴장을 해버리면 손이 또 떨려요.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도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게 된다. 앞서 제가 말했던 동시수축 현상입니다. 실제로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결론은 환경을 내가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 행동,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실패를 했다. 내가 삼진 아웃을 당했다. 아니면 뭐 투수인데 계속 실투를 하고 있다.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그 실수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 실패에 대한, 실수에 대한 기억이 그 다음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겠습니까? 잊어버려. 맞습니다. 망각을 해야 돼요. 상황은 실패지만 내 머릿속에는 성공 이미지를 떠올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수행에 앞에 실수가 영향을 안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걸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우리가 그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골프에서는 더 그래요. 퍼팅 실수 한번 하면 그 실수가 마지막 홀까지 가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골프는 민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야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김연아 선수입니다. 혹시 김연아 선수 머릿속에 들어가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동작을 해야 되겠다. 다음 동작 해야 되겠다.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또 다른 어떤 의견 없으십니까? 자신감이 있겠지. 나는 여왕이다, 최고다. 혹시 아무 생각을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몸 가는 대로 그냥 자기는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이 안 보입니까? 무아지경의 상태. 네.
완전 몰입했을 때 우리는 무아지경의 상태가 되고, 몰입을 했을 때 우리는 재상수행을 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최고로 잘하는 수행을 하려고 하면 몰입을 해야 되고 의식을 버려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머릿속을 분석하면 절대 잘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냥 몸에 맡겨야 돼요. 근데 몸에 맡기는데 그 움직임은 수없는 훈련을 통해서 내 무의식 속에 탁 박아 넣어야죠. 자동화 단계가 되도록 만들어야죠. 무의식 속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훈련장까지 가시잖아요. 차를 몰고 가시잖아요. 그 행동이 우리는 의식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무의식이 통제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베이터 내가 누르고 시동 내가 켜고 기아 내가 엮고 의식이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무의식이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하이패스, 제가 선불 하이패스를 쓰는데 다 썼어요. 잔액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옆으로 가서 돈을 내고 가야지 하고 며칠이 지난 후에 고속도로를 타면 어디로 갑니까? 어김없이 하이패스로 간다. 그게 내 무의식 속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 속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제가 그런 경우 많이 합니다. 보통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죠. 근데 와이프가 쓰레기 버리라고 합니다. 그럼 1층에 쓰레기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무심코 눌렀는데 지하 1층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무의식이 통제를 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심리는 단순한 걸 좋아해요. 복잡하면 혼돈스러워요. 어떻게든 단순화시켜서 상징화시켜서 우리 무의식 속에 저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복잡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떻게든 단순화시키는 걸 좋아해요. 네, 단순화시키는 거. 김연아 선수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음악에 맡긴 거고,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루틴에 모든 걸 맡긴 거죠. 그 루틴은 훈련 때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고 시합 때는 그냥 몸을 내맡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아지경의 상태가 오고 몰입이 오고 재상승이 될 수 있다. 특히 김연아 선수는 실수를 해도 그 다음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어떤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박상현 선수도 나는 할 수 있다. 그 일기장 봤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할 수 있다를 쓴 결과가 그때 나온 겁니다. 그게 뭐 갑자기 뭐 어디서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무의식을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의식.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어리석다니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뇌를 속이면 돼요. 뇌는 어리석습니다. 속이면 되니까 그 훈련을 하는 거지. 아까 말했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내 머릿속으로는 좋게 인식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볼펜을 입술에 딱 깨물면, 입술에 딱 물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그런데 이빨에 깨물면 어떻습니까? 이 광골 부위, 광대뼈 근육이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뇌는 어떻게 인지를 한다? 지금 좋은 일이 발생했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몸에 보내자. 그렇게 뇌는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이 웃으라는 이유가 그게 있고, 시합 상황에서도 인상 쓸 필요 없어요. 무조건 웃으라는 거예요. 선수들한테. 그러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좋은 수행이 나올 수 있다. 네. 무의식은 통제 가능하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친한 친구가 체면가가 있어요. 자기 친구 보고 제가 체면가라 하면 친구는 좀 안 좋아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해서. 그래서 저는 정신분석가, 심리서사 분석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책도 하나 썼던데. 그 친구에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스포츠 심리에 그걸 많이 적용을 시켰어요. 정신분석. 그게 이제 조금 위에 깔린 베이스인데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의식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부자연스럽거든요. 군대에서 우리 제시훈련할 때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는 잘 걸어가요. 이렇게. 의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의식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극소수다. 빙산의 일각이다. 대부분은 우리 무의식이 우리 생활을 지배한다.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그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다. 어떻게? 경계를 허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 경계를 허물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의식이 지배를 하고 저를 쳐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식하고 무의식의 경계를 허물어야지 우리는 무의식을 바꿀 수가 있다. 우울증 환자들 운동하면 좋아진다는 말 하죠. 우울증 환자들 집에 가면 와이프 계실 건데 우울증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하는데 절대 해소는 안 돼요. 완화는 될 수 있어요. 왜냐? 근본적인 원인이 예를 들어서 남편 때문에 그렇다. 원인이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완화는 시키되 다시 물쑥 튀어나올 수가 있다. 그게 무의식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 분석을 해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식과 무의식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거 바꿔주자. 예를 들면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여자가 있어요. 그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상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성폭행을 당한 여자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흉악범, 성폭행범, 아버지하고 연결고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결혼해도 남편이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고 막 이런 해고 생기고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본적인 거는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바꿔주는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성폭행을 당한 거는 네가 어리고 약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당한 거다. 하지만 현재 너는 힘이 있고 얼마든지 그걸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 구조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무의식의 문을 열고 그 무의식의 문을 어떻게 연다? 그 문을 여는 우리 트랜스라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체면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완이 되고 몰입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건데 격한 감정을 통해서도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 감정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어떤 충격보다도 더 큰 감정이 돼야 되겠죠.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한다. 어제 그 배 침몰 했잖아요.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는데 아버지는 수영을 못한다. 아마 전부 다 아버지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애가 한 3m 되는 다리에서 늘져버렸다. 수영을 못한다 나는. 본능적으로 뛰어들죠. 본능적으로 그거는 의식이 지배합니까? 무의식이 지배합니까? 그건 무의식이 지배해요. 왜냐? 그 본능, 아까 말했죠. 번식의 본능, 생존의 본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게. 감정이 개입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무의식의 문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있던 본능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포츠 심리에서 많이 쓰는 이완. 흔히 우리 심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선수들 보고 긴장했을 때. 심호흡도 일종의 이완이에요. 이완인데 이것도 하나의 트랜스를 문을 여는 방법이에요. 초창기 체면에서는 점진적 이완기법이 체면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었어요. 점진적 이완기법. 신체를 통한 이완이거든요. 먼저 주먹에 힘을 꽉 쥐었다가 서서히 한 10초, 20초간 서서히 주먹을 풀면서 그 느낌, 꽉 쥐었을 때 느낌하고 풀었을 때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반대팔, 다리, 복근, 어깨, 얼굴, 안면 근육 이 몸 전체의 어떤 신체 기관을 그렇게 꽉 쥐었다가 서서히 푸는 걸 반복하다 보면 몸이 이완이 돼요. 몸이 이완이 되고 트랜스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게 오래 걸려요. 한 30분 걸려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시합 전에 바로 내 몸을 거의 한 1분 만에 착 이완을 시킬 수가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몰입을 하면 우리가 그 상태, 우리가 영화 볼 때 어떻습니까? 딱 보고 있는데 옆에서 건드리도 이런 식으로 하죠. 책 볼 때도 마찬가지. 옆에서 건드리면 오락할 때 몰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약간의 트랜스 상태가 된다.
쉽게 말해 그것도 체면 상태입니다. 일종의 체면 상태가 된다.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자가 체면, 타가 체면인데, 비판적 사고가, 자기 암시가 비판적 사고를 넘어섭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팔은 무겁다. 그걸 계속 나한테 반복하는 거예요. 내 팔은 무겁다. 내 팔은 무겁다. 그러면 내 팔이 무겁다고 내가 느끼게 되고, 실제로 무겁게 느끼게 돼요. 연구를 했어요. 팔에 무거운 아령을 들고 있다고 상상을 하고 시간을 재고 몇 주 후에 측정을 하니까 실제로 근육이 강해졌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 암시를 통해서도 그런 상태에, 자기 체면을 통해서도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네 가지. 강한 감정이 개입하거나, 그 다음 이완, 그 다음에 몰입. 체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트랜스 상태를 만들 수 있다. 그럼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장에서 체면을 할까요? 체면은 좀 어려워요. 저도 잘 못합니다. 어려우니까 못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완을 해요. 이완. 심호흡. 금방 말했던 신체를 통한 점진적 이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 트랜스 상태를 만들고 심어주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성공적인 수행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심상이 실제 현장에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타자다. 홈런 치는 걸 계속 심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수행에서 홈런이 나와요. 실제로. 자성 예언이론, 피그말린 효과. 이게 뭐냐? 생각한 대로 나온다, 결과가. 피그말린 효과. 우리 지도자가 선수를 평가적으로 지도를 하면 내가 관심 가진 선수는 성장을 한다. 내가 관심 안 가진 선수는 성장을 못한다. 다르게 말하면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선수는 바뀐다. 맞죠? 지도자가 이 친구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 친구는 성장합니다. 반면에 이 친구는 안 돼. 내가 올 때는 안 돼 하면 그 친구 성장 절대 못해요. 코치의 생각이 선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는 방법은 이 네 가지고, 제가 실제로 상담을 했습니다. 야구 투수입니다. 야구 포수입니다. 투수한테 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통은 던져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이 습관이 생겨요. 멈칫하는 습관이. 그런 학생들 있죠, 분명히. 멈칫하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게 코치라도 연습 때는 근데 안 해요. 시합만 나가면 그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이거는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예전에 큰 실수를 한번 했겠죠.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그럴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포츠 심리 상담 멘탈 트레이너는 어떻게 그걸 고쳐주느냐? 먼저 개인 무의식 속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트랜스 상태로 만들어서 그때의 어떤 상황을 끌어내야 돼요. 물론 상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걸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끌어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체면까지도 스포츠 심리 상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랜스 상태 만들고 끄잡아내는 겁니다. 끄잡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트라우마를 확인을 하고 이제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죠. 루틴을.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생각이다. 100번에 한 번 하는 거다, 예를 들면. 근데 너는 항상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거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그럴 때는 항상 성공한다는 어떤 성공적인 수행을 연결시켜주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루틴을 만드는 거죠. 실수 극복 루틴. 그 루틴을 이제 무의식 속에 심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심상을 통해서. 네. 소파에 앉아서 몸을 이완시키고, 그 다음에 그 성공적인 수행을 계속 머릿속에, 네, 똑같은 수행, 실제 수행하고 똑같은 속도로, 시간 간격으로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무의식 속에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고 1교시 마치겠습니다. 네.
핵심은 스포츠 심리 상담사를 하는 게 우리 무의식 속에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수행을 심어주는 작업입니다.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수행은 기존에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부정적인 실수에 대한 어떤 기억이 계속 남아있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에 가서 긍정적인 세계적인 선수의 어떤 수행을 심어주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 게 멘탈 트레이너입니다. 목표 설정. 그 오타니 스웨이의 만다라트 목표 설정 아시죠? 야구를 하시니까. 그 만다라트 목표 설정, 그것도 합니다, 저는. 하고, 목표를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몇 시에, 몇 번, 뭘 하겠다까지도 목표를 설정해 주죠. 부담 조절, 집중, 이완, 심사, 자신감. 자신감의 핵심은 인지 재구성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 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루틴을 개발해서 루틴을 심사항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한 5분, 10분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